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미국 CBS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CBS는 미국의 NBC, ABC 방송과 함께 거대한 3대 방송 네트워크 가운데 한 곳이죠. 그만큼 파급력 있고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요 방송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공신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어떻습니까? CBS 방송의 그 간판 아침 프로그램인데 네. 디스 모닝이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주요 이렇게 시사 뉴스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노라 오도넬이라는 그 여성 앵커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그 이번에 문 대통령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자, 이달 말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굳이 CBS의 저 아침 프로그램 그리고 저 앵커와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을 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재명 차장? 청와대에서 구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태 많은 대통령들이 순방 가기 전에 늘 현지의 가장 대표적인 방송, 신문과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현지 국가에서 그래서 그 순방 자체에서 관심을 높이면서 순방 네. 성과를 더 끌어내기 위한 건데요. 근데 왜 하필 CBS냐?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CBS가 대표적인 미국의 지상파 방송이죠. 근데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앵커였던 로라 오도넬이 네. 아버지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어렸을 때 용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연들을 좀 더 감안해서 CBS 아침 뉴스와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CBS에서 미국이 진짜 MBC, ABC, CBS 3대 방송인데 왜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하게 되느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원비어 사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아주 네. 중요한 미국민들 관심사였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게 네. 미국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방송국 측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BS가 최근까지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인터뷰도 계속 시도를 했던 방송사가 CBS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비어 사건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아마 관심과 이런 걸 그 방향을 같이 하는 방송사여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할 때 그 직전에 이제 그 나라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뭐 종종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신문과 하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기존 대통령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약간 감성적으로 네. 직접적으로 뭔가를 좀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꼭 방송만, 그러니까 신문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요. 사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뭐 중동 갈 때 알자지라 방송하고 하고, 그러니까 대표 방송하고도 사실 많은 대통령들이 해왔습니다.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게 네.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판단들을 했던 거죠. 우리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얼마나 좋았나를 판단할 때 네.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날 신문에 몇 단 어디 위치에 실렸느냐, 그 자국 매체예요. 몇 단으로 실렸느냐 이거 굉장히 네.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이제 정상회담 평가를 하고도 하기 때문에 네. CBS 방송에다 미리 계획하게 되면은 네. 실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 국민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신문에 크게 실리고 네.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CBS와의 인터뷰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국민들을 들끓게 만든 원비어 사망 사건,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언급했는지 들어보시죠. We can make speculations that there were many unjust and cruel treatments to Mr. Warmbier, and I strongly condemn such cruel actions by North Korea. Even today, there are many Korean nationals and American citizens who are detained in North Korea. Do you believe the North Korean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his death? 그렇습니다. Yes, this had happened while Mr. Warmbier was in the detention of North Korean authorities. We cannot know for sure that North Korea killed. 김종문 교수님 나오 계시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미국 국민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원비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뭐 어떤 군사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여론 자체가 네. 과거에 뭘 연상시키냐면은 76년도에 도끼 만행 사건 때 네. 북한군이 그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두 사람 때문에 네. 미국이 북한에 전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그 당시에 뭐 완전히 뭐 북한을 폭격해서 쓸어버리려고 이제 항공모함도 동원하고 이제 전투기가 발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김일성이가 최초로
자기 입으로 사과를 했었어요. 사과해서 그게 무마에 넘어갔는데 요번 이거 원별 사건도 물론 그때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지만은 북한이 자꾸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과정에서 원별 사건이 벌어지니까 미국 국민의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앞으로 만약에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좋으면은 코리아 패싱이 없이 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지만 네. 만약에 한미 간에 뭐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뭐 핵세로 공격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일성이 뭐냐 하면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그렇죠. 미국을 첫째로 하고 미국의 네. 국익을 제일 우선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만든다는 건데 이번에 원비어 사건으로 북한이나 조그만 국가에 의해서 미국 국민이 사실 뭐 살해됐다고 좀 주장하지 않습니까? 체면이 많이 그게 굽혀졌죠.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자기 나라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지금 탄핵 국면, 그다음 이런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이런 자기의 그 대선 공약 이걸 감안하면은 트럼프로서는 뭔가 그 북한에 대해 보여줘야지 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다시 한번 획득할 수 있고 네. 그다음 내년 또 그 중간 선거가 지금 뭐 1년 이상 남았지만 그렇게 네. 멀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다수당이 바뀌면 탄핵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로서는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원비어 사망 사건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는데요. 이 사건과 조금 결은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Can you go to Pyongyang this year? Can you meet with him this year? And so, what I hope to achieve by the end of this year is to draw North Korea out to the table for negoti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nd strong sanctions and pressure. 자, 이 부분에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 부분에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뭔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이 조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핵 빼기 의사를 표명한 다음에 네. 행동으로 핵 동결을 보여주면 이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폐기 얘기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동결까지만 북한이 얘기하죠. 핵 동결, 그래서 도발만 중지하면 네. 대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걸 봐서는 아까 그런 불적 효과로 말씀하셨지만은 대략 그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은 네.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떨 때는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도발을 안 하면, 그러니까 도발을 중지하면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핵을 동결하면, 네.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이런 네. 뜻이죠. 근데 또 어떤 때는 핵 동결을 검증할 수 있으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검증이란 건 또 이제 사찰을 받고 그게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본인이 지금 어느 선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핵심은 한미 관계에 돈독하고 한미 간에 다른 생각 없다. 하지만 북한과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아직 이제 트럼프를 만나지 않았고 미국의 생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딱 어떤 시점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연내 남북 대화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연내라는 이렇게 시점을 적시하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규탄하지만 네네. 그것과는 다른 한편으로 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좀 조급증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저도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좀 대화에 좀 조급증을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대화를 하는데 네. 뭘 가지고 대화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뿐만 아니고 밑에 그 참모들도 네.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할 거냐? 핵 문제를 논의할 거냐? 네. 남북 간 관계에서 논의할 거냐? 어떤 대화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요, 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has called Kim Jong-un a madman with nuclear weapons. Do you believe that he is a madman? He is willing to talk with Kim Jong-un over a burger.
and that he has another point he mentioned, that it would be an honor to be able to meet Kim Jong-un. So I believe President Trump went much further than I did. Do you believe that Kim Jong-un likes burgers?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So I believe what Kim Jong-un would want the most is to have a security guarantee for his regime. Would you oppose a preemptive strike by the United States to take that out before the test? On the horizon. But for us,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자, 선제 타격 얘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더 극박해지고 더 위험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극박해지면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제 타격이 가능하긴 한 건가요? 선제 타격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킬체인을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실제 동향이 보일 때 그때 킬체인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도발이 임박했을 때 그때는 현재상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러나 현재 우리가 북한이 핵을 도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를 과연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마치기 때문에 네. 현재 북한의 핵무기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예방적인 타격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종문 교수님 프리엠티브로 잘 말씀하셔놓고 프리벤티브로 바꾸셔가지고 아닙니다. 프리엠티브 선제 공격을 프리엠티브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하고 예. 프리벤트 스트라이크 있는데 프리엠프티브라는 것은 북한 지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을 쓰는 것이 임박했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은 프리엠프티브고 네.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는 예방적 타격인데 그 성차기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그 예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죠. 현재 말씀 물어보신 거는 선타기 가능한 것을 물어보신 거는 프리벤티브 타격을 물어보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먼저 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을 인정받는 선제 공격 아닙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네. 수 없이 뭐 대통령도 허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는 아마도 허용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제가 볼 때 그 북한의 핵무기 보유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네. 대해서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지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가 지금 달성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북한은 이 핵무기를 보유를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계속 인정해 달라는 지금 그쪽으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처음에 개발했을 때 미국이 그걸 거부했거든요. 네.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테러리스트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협력을 얻어야 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 핵무기 보유국가 지위를 인정해 줬거든요. 북한도 아마 그 자기들의 핵무기 보유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핵무기 실험으로 인한 국제 제재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는 그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과연 동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제 타격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겠다. 네. 어쨌거나 그 선제 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것을 논의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실 어제 그러고 굉장히 청와대에 의아했었는데, 청와대가 이제 CBS 인터뷰를 그대로 이제 다시 보도를 내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 네네. 자료 자체가. 그랬었죠. 문재인 때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이걸 약간 순화했을 것 같은데 그대로 보도를 냅니다. 저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다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핵이라는 것은 자위권 차원이고 미국과 협상용이다. 그러니까 네. 남한을 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런 네.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시각 속에서 지금 북핵 문제를 보고 있다. 네. 좀 과연 그것이 미국과 이해가 맞을 것인가 이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한미 간에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균열이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네. 이재명 차장 말씀드리라면 지금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 의제 설정부터 그리고 또 이 회담 결과까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성이 뭐냐 하면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그렇죠. 미국을 첫째로 하고 미국의 네. 국익을 제일 우선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만든다는 건데 이번에 원비어 사건으로 북한이나 조그만 국가에 의해서 미국 국민이 사실 뭐 살해됐다고 좀 주장하지 않습니까? 체면이 많이 그게 굽혀졌죠.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자기 나라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지금 탄핵 국면, 그다음 이런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이런 자기의 그 대선 공약 이걸 감안하면은 트럼프로서는 뭔가 그 북한에 대해 보여줘야지 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다시 한번 획득할 수 있고 네. 그다음 내년 또 그 중간 선거가 지금 뭐 1년 이상 남았지만 그렇게 네. 멀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다수당이 바뀌면 탄핵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원비어 사망 사건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는데요. 이 사건과 조금 결은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Can you go to Pyongyang this year? Can you meet with him this year? And so, what I hope to achieve by the end of this year is to draw North Korea out to the table for negoti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게 네.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판단들을 했던 거죠. 우리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얼마나 좋았나를 판단할 때 네.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날 신문에 몇 단 어디 위치에 실렸느냐, 그 자국 매체예요. 몇 단으로 실렸느냐 이거 굉장히 네.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 따라서 이제 정상회담 평가를 하고도 하기 때문에 네. CBS 방송에다 미리 기획하게 되면은 네. 실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 국민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신문에 크게 실리고 네.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CBS와의 인터뷰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국민들을 들끓게 만든 원비어 사망 사건,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언급했는지 들어보시죠. We can make speculations that there were many unjust and cruel treatments to Mr. Warmbier, and I strongly condemn such cruel actions by North Korea. Even today, there are many Korean nationals and American citizens who are detained in North Do you believe the North Koreans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his death? 그렇습니다. Yes, this had happened while Mr. Warmbier was in the detention of North Korean authorities. We cannot know for sure that North Korea killed 김정문 교수님 나오 계시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미국 국민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원비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뭐 어떤 군사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여론 자체가 네. 과거에 뭘 연상시키냐면은 76년도에 도끼 만행 사건 때 네. 북한군이 그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두 사람 때문에 네. 미국이 북한에 전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그 당시에 뭐 완전히 뭐 북한을 폭격해서 쓸어버리려고 이제 항공모함도 동원하고 이제 전투기가 발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최초로 자기 입으로 사과를 했었어요. 사과해서 그게 무마에 넘어갔는데 요번 이거 원비어 사건도 물론 그때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지만은 북한이 자꾸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과정에서 원비어 사건이 벌어지니까 미국 국민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앞으로 만약에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좋으면은 코리아 패싱이 없이 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지만 네. 만약에 한미 간에 뭐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뭐 핵사를 공격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미국 CBS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CBS는 미국의 NBC, ABC 방송과 함께 거대한 3대 방송 네트워크 가운데 한 곳이죠. 그만큼 파급력 있고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요 방송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공신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어떻습니까? CBS 방송의 그 간판 아침 프로그램인데 네. 디스 모닝이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예, 이렇게 진행되는 주요 이렇게 시사 뉴스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노라 오도넬이라는 그 여성 앵커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그 이번에 문 대통령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자, 이달 말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굳이 CBS의 저 아침 프로그램 그리고 저 앵커와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을 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재명 차장? 뭐 청와대에서 구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태 많은 대통령들이 순방 가기 전에 늘 현지의 가장 대표적인 방송, 신문과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현지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순방 자체에서 관심을 높이면서 순방 네. 성과를 더 끌어내기 위한 건데요. 근데 왜 하필 CBS냐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CBS가 대표적인 미국의 지상파 방송이죠. 근데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앵커였던 로라 오도넬이 네. 아버지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어렸을 때 용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연들을 좀 더 감안해서 CBS 아침 뉴스와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CBS에서 미국이 진짜 MBC, ABC, CBS 3대 방송인데 왜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하게 되느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원비어 사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아주 네. 중요한 미국민들 관심사였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게 네. 미국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방송국 측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CBS가 최근까지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인터뷰도 계속 시도를 했던 방송사가 CBS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비어 사건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아마 관심과 이런 걸 그 방향을 같이 하는 방송사여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할 때 그 직전에 이제 그 나라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뭐 종종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신문과 하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기존 대통령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약간 감성적으로 네. 직접적으로 뭔가를 좀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꼭 방송만, 그러니까 신문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요. 사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뭐 중동 갈 때 알 자지라 방송하고 하고, 그러니까 대표 방송하고도 사실 많은 대통령들이 해왔습니다. 네. 그건